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4월의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무도에서 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멈춰 있는데 이제 무도회장 주인이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춰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추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누가 이쁜 애고 누가 못생긴 애인지 이 세상이 이제 확 판가름이 되는 거죠. 이쁜 주식과 안 이쁜 주식이 세상에 판가름이 나는 그러한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금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요약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N달러 환율이 달러당 129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일본이 역사상 최근 20년 역사상 최고 약세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20년대 최고의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일본 주식시장과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출을 많이 한 기업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굉장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글로벌 자금이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게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 4개의 나라가 치열하게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서로 여러 가지 제품과 섹터에서 경쟁을 하는데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이런 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아주 복잡한 양태를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비 0.3% 상승을 했다. 2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 주택이 죽으면 안 되죠. 미국은 주택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중요한데 일단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비 상승을 하고 있다는 모습은 다행입니다. 네, 오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미국 교통안전청이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리오픈 주가 날아가기 시작했죠. 모더나가 코로나19 돌연변이에 강한 백신을 재설계에 성공을 했다. 글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백신에 대한 효용성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견디고 엔데믹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약간 찬성을 합니다.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너무 우리들에게 공포감을 많이 줬던 부작용은 그렇게까지 공포감은 없었다. 너무 이렇게 SNS는 발달된 것이 오히려 큰 실제적 능력보다도 어떤 파워보드를 더 과하게 만드는 면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현명하게 좀 거슬러서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주는 교훈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IMF가 올해 세계 경쟁 성장률을 4.4에서 3.6% 하향 조정을 했죠. 한국 성장률은 3%에서 2.5%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참 문제네요, 그렇죠? 네, 월드뱅크도 하향 조정을 했고 IMF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뭐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유럽 증시가 하락을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주시는데 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돈바스 지역에서 아주 강한 러시아의 반격이 있을 것 같고 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 같은데 빨리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죠. 많이 죽어나고 어린이들 공포에 대해 좀 무서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러시아와 젤렌스키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은 또 넷플릭스가 1분기 매출을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간에 25%까지 급락을 하네요. 77.8억 달러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뒤에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픈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 그 중에서 미국 항공주 모습이 나타나죠. 버진 갤러틱,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제트블루, 사우스웨스트 전부 상승하는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도 대한항공 35,000에서 4만원, 4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제주항공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죠. 넷플릭스 주가를 보면 장 마감 뒤에 77억, 77.8억 달러로 매출액도 하락을 했지만 20만 명이 줄었다는 거죠. 가입자 수가 이렇게 하면서 2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저희 집 애들도 이제 넷플릭스를 보던데 이제 안 보더라고요. 재미없다고 볼 게 없다는 거죠. 한 저도 한번 초창기에 한 15일 보니까 2주 보니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러한 면들이 넷플릭스의
하락을 부추긴 게 아닌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네. 또 비싸고 깎아주지도 않고 또 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경쟁도 치열하고 또 볼 게 다른 데 가서 볼 게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티빙이나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최근에 이제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 전부 끌고 올라가고 사료주에서 이제 뭐 대박 10배, 10배거들이 막 나오는데 한일 사료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현대 사료 다음으로 치고 올라가던데 어제는 미국 옥수수가 좀 빠졌습니다. 1.24% 하락을 하면서 살짝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원자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천연가스죠. 네, 7.44%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글로벌 주가 추이를 보면 뭐 처음부터 쭉쭉 뽑죠. 네, 쭉쭉 뽑습니다. 뭐 크게 어떤 것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락을 한다는 그 징크스를 오늘 깰 수 있느냐. 어제 우리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살짝 정강 후약, 정강 보합 뭐 이런 순서대로 예상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경제 지표 중에 우리를 또 심란하게 빠뜨렸던 것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거죠. 2년짜리는 1.3%, 5년짜리는 1.2bp, 10년짜리는 7.8bp, 30년짜리 3.8, 12bp네. 네, 5년짜리 12bp, 2년짜리 13bp, 10년짜리 7.8bp, 3년짜리 3.8bp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네요. 2년과 10년이 이제 얼마입니까? 이제 거의 35bp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네. 문제는 10년짜리가 이제 어제부터 3%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했는데 2.94%를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네, 어제 2.86 이 정도였는데 이제 이게 3%를 찍었을 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모든 숫자들이 이제 3자를 통해서 다 갈 것 같아요. 미국의 페드의 기준금리도 2.5에서 3% 사이, 미국 국제시민율 3%, 한국 금리도 3%를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금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은 금리가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자금을 몰고 가지만 금리가 3%를 넘어갔을 때는 이제 주식의 매력보다는 채권이라든지 타 이자를 많이 주는 쪽에 매력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만큼 금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늘 워칭하고 숫자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는 제가 주식 공부는 아날로그라고 이야기했죠. 애호해야 합니다. 네, WTI는 4.58% 하락해서 102.9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한번 봅시다. 2.38% 상승해서 다시 1028달러. 네, 어제 이제 제가 아침에 뭐 경제방송을 보면서 느꼈던 게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리비안이 전 세계 배터리 대란이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테슬라 공장 운영이 재개되고 부품 재고 일주일 분량밖에 안 남았다. 스텔란티스는 러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물류 차질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받고 있다. 이런데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향후 20년 동안 계속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땡큐 아닙니까? 그렇죠? 배터리 3사들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배터리 3사들의 수익보다는 양극재가 여전히 좋다. 네, 그래서 양극재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에코프로 PM이 이제 우리가 잘 골라서 이무상증자 전까지 왔는데 저는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딱 이런 두 가지 라인을 그려주죠. 무상증자 전까지 55만 원을 달성하면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유무상증자 다 받아서 결국에 와서 팔아도 13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게 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줘야 투자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카페 들어오십시오. 좋은 종목들과 좋은 친구들의 답글 너무 재밌고 우리 뭐 리딩하고 이런 방은 아닙니다. 자랑 한번 해야죠. 오시면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아주 뭐 서로 집단지성이 살아 숨쉬는 그런 좋은 카페입니다. 네, 강추합니다. 가입을. 애플은 1.41% 상승해서 167.4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1.91% 상승했네요. 221.98달러. TSMC도 0.5. TSMC 상승률이 좀 떨어지네요. 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들이 이제
뭔가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오닉 IPS가 뭐 10% 넘게 상승했는데 문제는 뒤에도 말했지만 이게 일회성이냐 연속성이냐 이 상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무슨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말하는 기술적 반등은 매수 이후에 15% 정도가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이드라인 제시했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2.2% 상승해서 72.73%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노블록스도 2.84% 상승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4만 1000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살짝 상승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봅시다. 먼저 리오프 마스크를 벗었죠. 이 부분이 가장 오늘 눈에 띄는 거죠. 미국이 먼저 비행기 기내에 마스크를 벗기 등을 실행하며 강력한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편승하면 오늘 리오픈 관련 여행, 항공, 유통, 백화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 반등이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여기에 본격적인 행락철이 더해지면서 리오픈 시장 추가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망한 종목 일단 항공이죠. 대한항공, 제주항공,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면세점, 호텔신라 제가 강력 지금 추천하고 있죠. 8만원대 초반에 시작해서 10만원까지는 갈 것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해볼만 하다. 네. 여기에다 에스테틱인 클래시스는 오토로닉 등 네익스 관련해서 에코 마케팅과 최근에 이제 효성 TNC들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힘이 들은 50만원에서 42만원 쭉 빠졌는데 이제 이 가격이 레깅스 관련된 그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스판덱스 가격이 빠지면서 회사가 좀 어려움을 봤는데 42만원 정도는 바닥인 것 같아요. 추가 살 필요는 없지만 팔 필요는 없다. 좀 견디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반도체주가 오르면서 시장을 아주 따스하게 했는데 오늘도 반도체 지연 추가 배팅은 유효할 거로 보인다. 어제 오잉 RPS가 보여준 기술적 반등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또 장외 시간의 시장에서 오니 QNC가 또 투자를 또 증가하면서 투자 공시를 하면서 또 장외 시장에서 올랐죠. 제가 오늘 우리 카페에는 오니 QNC 분석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전공정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너무 심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반발 매수가 나타난다면 수급이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전망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소재가 관련 기업들도 좀 바닥에 쩔어 있어서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제 뭐 유진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친구들, 제 카페 친구들은 뭐 피카소 그림 뭐 아름답다 해서 거의 애우다시피 하는데 항상 붙여놓고 있는데 위에는 주로 이제 어떤 그 공정 장비이고 아래가 이제 관련된 이제 소재 제품들 이런 건데 이런 차이점도 있는 거죠. 어제 증착 장비 오닉 IPS가 올랐죠. 그 다음에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도 주성도 어제 올랐고 유진테크도 어제 올랐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연마, KC텍, CMP 이런 것들, 소울브레인 이런 것들, 덕산, 테코피아, 오닉머티리얼, DNF 이런 애들이 쭉 오르던데 이제 포토 공정에 속한 기업들도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세정도 오르죠. 오닉QNC는 세정인데 오닉QNC가 증설을 발표했다는 것은 뭔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삼성전자 P3라든지 또 해외 쪽에 오닉QNC는 해외 쪽에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나 TSMC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러한 쪽에 제품 납품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쪽에 있는 것들은 한두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중에서 네, 대표님 뭘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KC텍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KC텍, PSK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와서 한솔케미칼도 바닥에 짜리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네. SK 머티리얼보다는 오닉 머티리얼즈 이 정도. 그렇죠? 오닉 QNC는 아까 이야기했고. 네. 통진 세미캠은 바닥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데 들고 계시셔서 원금 정도 오면 다시 파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ENF 테크놀로지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TCK, PSK, KC텍 이 정도는 한번 사볼 만하다. 이렇게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11, 10 몇 년? 2011년인가? 10 몇 년에 이제 차화정이 우리 시장을 아주 한 세대를 풍미했는데 이제는 2차 반전, 2차 반전으로 지는데 리오픈, 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이 백본을 기본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서
이 어려운 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5월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4월 사람들이 기대감을 많이 했는데 4월에 주식을 사서 제가 봐서는 여름 들어가기 전 6월에 파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닉, QNC, PSK, KC텍 등 이런 종목들은 좀 가지고 갔다가 플러스 15% 기술적 반등의 목표는 플러스 15% 정도 많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플러스 15% 정도 먹고 팔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 2차 완전, 리오픈, 자동차, 2차전지 포함해서 반도체, 조선업 이렇게 백본을 세우고 투자 전략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네, 저는 오늘 모 기업 탐방이 있어서 익산을 가는데 컴프차라고 이제 곧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한번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